AFCU23 챔피언십 본선에 진출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거스 흐딩크 감독의 중국은 8일 저녁 중국 황시 스타디움에서 친선 경기로 담금질에 나섰다. 두 팀 모두 22세 이하 대표팀의 주축 선수를 빼고 평가전의 의미에 충실했다. 후반전에 다수 선수를 교체하며 진행된 경기였다. 두 지도자의 사상 첫 맞대결 결과는 제자격인 박항서 감독에 의해서 0승리였다. 이날 경기는 SPO.TV에서 생중계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선수로 뛰어 박항서 감독, 히딩크 감독과 모두 인연이 깊은 이영표가 특별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경기를 해설하며 이영표는 베트남이 반란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기력이다. 주장 쾅하이 등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가 빠졌는데도 경기력이 좋다며 베트남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체제로 지난 2018년 AFC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하며 동남아시아 팀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이후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2018년 AFF 스즈키컵 우승, 2019년 AFCUA 아시안컵 8강 등으로 성과를 이어갔다. 2019년 SEA 게임과 2020년 AFCU23 챔피언십을 준비하는 이번 베트남 22세 이하 대표팀은 이전까지 성과를 낸 황금 세대 이후의 선수들이다. 이전 선수들보다 전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항서 감독은 견고한 수비와 역습을 기반으로 한 5에서 4포에서 한 포메이션으로 중국 원정에서 빈틈없는 경기를 했다. 이영표는 베트남 22세도 상당히 발전적이다.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며 베트남은 수비 시 5에 4에 1 빼앗으면 3에 4에 3, 4에 3에 3이 된다. 공격과 수비 가능한 전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좌우 측면 수비수가 좋고 윙포워드도 수비적으로 좋다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특성을 닮았다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은 개최국 일본이 한 자리를 차지해 2020년 AFCU23 챔피언십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둬야 본선에 갈 수 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시리아와 두 차례 친선전을 계획했으나 여권 문제로 시리아가 입국하지 못해 훈련과 연습 경기로 담금질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2020년 AFCU23 챔피언십에서도 한국이 경계해야 할 복병으로 떠올랐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도 성장세를 보며 주목받았으나 이날 베트남을 상대로 무딘 모습을 보였다. 이영표는 감독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중국 선수들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과 만남의 눈물을 보였다. 8일 베트남 언론 BAOLAODON 지은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을 만나자 눈물을 참지 못했다며 그에게 이번 만남은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위해 일정까지 급하게 바꿨다. 현재 베트남 A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르고 있다. 숙적 태국 원정을 마친 베트남은 이틀 후 말레이시아와 경기한다. 그럼에도 박항서 감독은 중국으로 이동해 22세 이하 U22 대표팀을 이끌고 히딩크 감독의 중국과 맞대결한다. 히딩크 감독과 모처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에 대해 다시 볼 수 있는 점에서 내게 매우 의미 있는 경기다. 그는 내 감독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준 지도자라고 존중을 표한 바 있다. 경기를 앞두고 히딩크 감독은 만난 그는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렸다. 박항서 감독은 17년 전 히딩크 감독은 한국 언론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24개월 동안 20개월은 항상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한국을 믿었고 월드컵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강한 정신력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4강 신화를 이룬 것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훌륭한 감독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히딩크 감독은 비판을 받더라도 팀에 매우 책임감 있는 지도자였다 라고 옆에서 보고 느낀 바를 밝혔다. 그래서인지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을 만나자 감정이 북받치는 듯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박항서 감독에게 히딩크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여지없이 드러난 장면이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성인 대표팀과 청소년 대표팀을 겸직하고 있다. 박 감독은 베트남을 사상 최초 월드컵 진출로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에 젊은 선수들을 기여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짊어지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5일 태국에서 가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지조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에서 0으로 비겼다. 다음 날 베트남으로 귀국한 박 감독은 곧바로 U22 베트남을 이끌고 중국에서 평가전을 가진 셈이다. 한 팀에만 역량을 쏟아도 힘든 마당에 그야말로 강행군이다. 베트남의 기량은 일취월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체격 조건이 월등히 뒤졌지만 스피드와 전술로 열세를 만회했다. 박항서 감독은 측면을 활용해 중국의 느린 발을 공략했다. 베트남의 공격에 히딩크 감독이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첫 골은 베트남이 터뜨렸다. 전반 18분 오른쪽 측면을 뚫은 베트남은 전방의 무옌 띠엔 린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띠엔 린이 지체 없이 슈팅을 때려 골문을 갈랐다. 후반전에도 베트남은 주도권을 쥐고 슈팅을 퍼부었다. 베트남은 후반 14분 추가골에 성공했다. 응우옌 띠엔 린 우측면에서 올라온 낮은 크로스를 가볍게 밀어 넣어 추가골을 터뜨렸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 아래 베트남 축구는 뿌리부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영표 해설위원은 이제는 베트남 축구가 일본을 이겨도 놀랍지 않다며 베트남 축구의 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20년 태국에서 U23 아시아 선수권이 열린다. 박항서 감독이 계속 베트남을 맡아 지휘한다면 또 한 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